사실 얼리 크로스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축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얼리 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크로스를 구사했던 만큼 누가 먼저 시도했다라는 개념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죠. 다만 확실한 것은 20세기에 작성된 축구 관련 문헌에서는 얼리 크로스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자면 21세기에 들어 방대한 정보 처리 기술의 큰 발전과 함께 축구에 대한 자세한 분석, 개념 정립화가 자연스럽게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술과 개인 기술이 세분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측면 전술에 관하여 흔히 얘기하는 오버래핑, 컷백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얼리 크로스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 축구에서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앞서 언급했듯이 얼리 크로스는 일반적인 크로스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보다 빠른 타이밍에 시도하는 크로스를 뜻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크로스는 박스의 양 측면에서 전달하는 다양한 크로스들을 지칭하죠. 부분 전술, 개인 돌파 등으로 측면 깊숙이 전진하여 크로스를 시도하기 때문에 수비수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공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용이합니다. 물론 높낮이, 세기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골문 근처로 날아올 가능성이 큰 상황. 이러한 과정에서는 수비수들과 골키퍼가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공과 공격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 공격을 생산해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변칙적으로 사용되는 컷백 전술도 최근 들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들도 각 팀마다 마련돼 있죠. 다시 말해 크로스의 정확도, 공격수의 신체 능력이나 순발력, 약속된 플레이 등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리 크로스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몇 템포 이상 빠른 타이밍, 이에 더해 예측하기 힘든 궤적, 이로 인해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얼리 크로스는 급변하는 궤적을 통해 주로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의 그 애매한 공간을 노리기 때문에 수비수가 걷어내기에도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르죠. 물론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크로스지만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전을 가할 수 있는 엄청난 발목힘, 정확도, 타이밍, 이 세 박자가 모두 맞아야만 유효한 공격을 창출해낼 수 있죠. 또한 수비 라인과 골키퍼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측면 공격 전술에서 얼리 크로스의 중요도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먼저 현대 축구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팀들의 센터백들과 골키퍼는 건장한 체격과 큰 신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높은 크로스의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대부분이 순발력과 발기술을 장착한 덕에 낮은 크로스를 시도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버 능력이 향상된 것이죠. 게다가 최근 들어 준수한 신장, 탁월한 골 결정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통 9번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즉, 장신 공격수 없이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팀들이 많아진 만큼 일반적인 크로스로는 수비진들을 뚫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얼리 크로스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상대적으로 작은 공격수들이 빠른 발과 순발력을 이용해 수비진들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권 싸움이 아닌 바로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이죠. 정확도 높은 얼리 크로스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선수여도 건장한 센터백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이로 인해서 얼리 크로스의 전술적 중요도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를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선수들이 있죠. 첫 번째 선수로는 바로 케빈 더 브라이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 더 브라이너. 그의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크로스입니다. 주로 우측 박스 주변에서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더 브라이너의 얼리 크로스는 수많은 센터백들을 얼음으로 만들었죠. 사실 더 브라이너의 얼리 크로스는 맨체스터 시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공격 루트입니다. 아구에로, 제수스, 스털링 등 맨시티의 공격진들은 대부분 작은 선수들이죠. 이렇기에 일반적인 크로스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들의 순발력과 더 브라이너의 얼리 크로스가 합쳐진다면 하나의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죠. 맨시티가 비교적 작은 평균 신장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로 득점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더 브라이너의 환상적인 얼리 크로스 덕분입니다. 나도 질 수 없다. 이미 출중한 공격력으로 리그 최고 풀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놀드. 그의 크로스 능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죠. 얼리 크로스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프리킥 등을 담당할 만큼 빼어난 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마네, 살라, 피르미누로 만들어진 마누라 라인. 역시 신장이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전역에서 날아오는 아놀드의 질 높은 크로스 덕분에 상대 수비수들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얼리 크로스는 현대 축구의 측면 공격 전술에서 비중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구현해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위력이 배가 되는 얼리 크로스. 선수들의 얼리 크로스를 보며 감탄사를 내뱉는 축구팬이 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서 터치비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